아오이 차오 도브리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딕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인트로를 다르게 시작해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체코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의대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대한민국 출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체코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여행을 오는 나라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매 영상을 시작을 할 때마다 이렇게 좀 간단한 회화 표현을 말씀드리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체코어로 인사하는 방법 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오이 차오라는 이 뜻은 안녕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보통 친구끼리 인사를 하거나 혹은 친근한 사람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확연하게 이제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 보이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할 때 아오이 차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면 되고 헤어질 때도 똑같아요. 아까 인사한 것처럼 헤어질 때도 아오이 차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친근한 표현이 있다면 또 오피셜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존댓말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도브리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친근한 표현 같은 경우는 인사할 때랑 헤어질 때랑 표현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오피셜한 상황이나 존댓말로 헤어짐에 인사를 할 때는 다른 표현을 쓰는데 바로 나스클라라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헤어짐의 표현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게 쓰다 보면 대부분의 체코 현지인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 나스클라라노라는 말을 쓸 때 이 음으로 써요. 나스클라라노, 나스클라라노.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표현이 입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쓰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본인도 나스클라라노라고 쓰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코라는 나라에서는 정말 인사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특히 이런 오피셜한 상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엘리베이터를 들어갈 때나 혹은 이제 그 레스토랑을 들어갔거나 혹은 뭔가 공식적인 업무를 하러 들어갔을 때 그리고 새로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도브리덴이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는 나스클라라노라고 하고 헤어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도전을 해보는 약간 코너 속의 코너와 같은 느낌으로 간단한 체코어 회화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메인이 되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체코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한 엔트런스 exam을 과연 저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까라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이제 참고를 해주셨다면 파악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체코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엔트런스 exam의 과목들은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영상에서 모든 과목들의 이제 공부 방법을 다 다루기는 조금 어려워서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했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암기 방법 이런 팁도 알려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블로그를 통해서 그 체코 까레데 의대의 영어 커리큘럼 과정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입학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먼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이 체코 까레데 의대의 영어 커리큘럼 과정 입학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엔트런스 익셈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토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주제인 바로 엔트런스 익셈을 봐서 의대를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엔트런스 익셈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몇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다음에 아예 이 주제만 관련해서 조금 다룰 예정이라서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특정 이제 연도에 의대를 입학을 할 때 그 이전에 약 이제 특정 제한된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동안에 얻은 성적이 이 엔트런스 exam을 스킵해도 될 정도로 좋은 학업 성적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엔트런스 exam을 안 보셔도 되세요. 대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엔트런스 exam에서 요구되는 거는 물리, 생물, 화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과 공부를 한 학생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을 한 사람이 보통 이제 이 의대 공부와 연관성이 있는 예를 들면 뭐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했다던가 혹은 바이오케미스트리를 전공을 했다던가 기타 등등 이제 의대 공부와 연관이 된 이제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소지자에 한해서 특정 커리큘럼을 좀 따져가지고 이런 분들도 엔트런스 익셈이 스킵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트런스 익셈이 면제가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그 입학시험 공부 방법 영상을 다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그 주제만 따로 다뤄가지고 영상 한 번 더 제작해 볼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체코 까레데 의대 학부당 이제 몇 명의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이제 모집을 하느냐가 이제 지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체코 까레데 의대 학부당 매년 총 80명에서 90명 정도의 이제 외국인 의대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최대 65명을 엔트런스 exam으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최대 25명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엔트런스 exam이 면제가 되는 케이스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 3학부 까레데 의대를 엔트런스 exam을 보고 입학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응시를 하는 이제 학생들 중에서 총 65명 안에 이제 들어서 입학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게 학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이 정도의 학생들을 엔트런스 exam으로 선발하고 혹은 엔트런스 exam이 면제되는 케이스로도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모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초반부에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체코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 엔트런스 exam을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와 관련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자료들이 제가 이제 엔트런스 exam을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인데,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런 식으로 종이로 이렇게 된 뭔가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얇은 노트, 한 요 정도 되는 노트가 있고,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좀 큰, A4보다는 큰 이제 한 두께는 요 정도 되는 이 정도 노트를 각 과목당 보통 이 정도로 제가 자료들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냥 좀 전반적으로 이제 각 이 공부 자료당 제가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단계씩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이 종이로 된 자료들은 말 그대로 다 제가 직접 만든 저만의 공부 자료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저만의 하나의 공부 습관 중에 하나인데, 저는 대부분의 공부를 할 때 저만의 공부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거든요. 사실 이 본인만의 공부 자료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라라는 게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방법으로 이 공부 내용들을 체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본인이 어떠한 공부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더 쉽게 리뷰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어떤 특정 시험을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의대 입학 시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험들도 대부분 우리가 공부 내용을 접하는 게 특정 책이라든지 혹은 교수님들이 나눠주신 PPT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공부 내용을 먼저 접한단 말이에요. 이 자료들은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렇게 그 책이나 혹은 교수님들이 나눠주신 자료들을 보통 자기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 자료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데, 이거를 수기로 쓰기에는 대학 공부까지 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보통 타이핑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이제 쓰고 있고,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이 다 제 블로그에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부 자료가 다 올라가 있는데, 그 공부 자료들 보시면 중간에 그 블랭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저는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 여러 이제 그림 자료들 있잖아요. 이미지 자료.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한 번씩 그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기도 할 뿐더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 책이나 전공서적 등에서 그림 자료로 나오는 거는 이제 특정 메커니즘이나 혹은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의 총집합, 그러니까 summary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글로 이제 쭉 설명된 내용들은 이제 타이핑을 된 자료로 이제 읽어보고, 그리고 그림으로 정리를 할 때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직접 그려보면서 색칠도 해보면서
이거를 조금 더 나한테 각인을 시키는 내가 거죠.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이러한 그림을 그렸었지. 그리고 이런 색을 썼었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커피 페이스트 하지 마시고 좀 본인이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좀 유치해도 좋아요. 그래서 좀 유치할 수 있지만 만약에 뭐 좋은 내용이라면은 뭐 웃는 표정도 그려보고 뭐 나쁜 내용이면 약간 악마 이런 것도 좀 그려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아서 저는 좀 이런 블랭크들을 일부러 남겨두고 그 안에 그림 자료가 되는 내용들은 다 한 번씩 그려봤다는 그래서 거. 실제로 나중에 의대 공부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아나토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그림을 다 그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그림을 그려보는 이제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대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뭐 바이오케미스트리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이제 화학식 이런 거 다 그려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일부러 공부 자료 안에 블랭크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림을 한 번씩 다 그려봤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 싶은 의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보통 이 엔트런스 exam으로 요구되는 그 커리큘럼과 그리고 공부 자료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 책 보고 공부하면 됩니다라는 이런 권고하는 책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본인만의 이제 공부 자료를 만든 다음에 그걸 출력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출력한 다음에 다시 이제 처음부터 내용들을 리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프리메드 수업을 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필기 내용도 넣고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이제 검색을 해보거나 서적을 찾아보면서 내용을 추가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꼭 빼먹지 않고 한 거는 바로 이 작은 노트를 정리를 하는 건데요. 이 작은 노트의 역할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공부하는 이제 양이 많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것들, 특히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공식을 저희가 많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공식들, 그리고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양이 정말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한 챕터를 이제 본인이 이 핵심 단어들로 정리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 작은 노트에다가 요약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물리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좀 넘겨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 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그 커리큘럼을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피직스에서 해당하는 커리큘럼들을 쫙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놨고 그리고 이 옆에 그 넘버링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만든 공부 자료랑 부합한 이제 그 커리큘럼 내용이 어떤 건지를 표기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본인이 그 요약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챕터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물리는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라서 이제 참고해 보실 수 있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지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세 과목 모두 이런 식으로 작은 노트들을 또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제 프리메드 수업 막바지 됐을 때는 이제 교수님들하고 다양한 그 챕터에 있는 내용들도 막 풀어봐야 되고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다뤄봐야 되고 리뷰를 해야 되는 경우에 사실 이런 요약 정리본이 있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특정 내용 다룬다. 근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공식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이 작은 노트 하나 딱 챙겨가가지고 그 내용들을 계속 리뷰하면서 다시 암기하고 그리고 이때는 문제 어떤 식으로 풀었지 이거 유닛 어떻게 변환해야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적용을 해보면서 이 작은 노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A4보다 좀 큰, 크기의 이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풀이용으로, 노트를 썼는데,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용 노트를 따로 정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약간 좀 외국인 학생들한테 불리한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그 체코인 학생들이 체코 의대를 그 입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책들이 사실 시중에 나와 있어요. 특정 학부에서는 까레디 학교에서 직접 제작 판매하는 문제집도 있고 한데 이거를 제가 못 찾는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영어 커리큘럼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을 위한 문제 이런 집이 아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가 이런 이론 내용들을 다 안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 학부의 커리큘럼에 맞는 그 문제들을 찾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체코에 있는 모든 의대들에서 제공하는 entrance exam 예시 문제 다 풀어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3학부 의대만 목표를 하고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 entrance exam 준비를 할 때는 제 3학부뿐만 아니라 체코 프라하에 있는 제 1학부, 2학부, 3학부, 그리고 타 도시에 있는 체코 까레대학교 혹은 까레대 외의 뭐 마사렉 유니버시티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또 치대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다 엔트런스 exam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커리큘럼 상관없이 우선은 문제를 한번 싹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물리뿐만 아니라 뭐 생물, 화학, 이 모든 이제 그 엔트런스 exam에서 요구되는 모든 과목들에 이제 해당하는 체코에 있는 모든 의대들의 입학시험 예시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단점 아닌 장점은 뭐냐면, 이 의대들이 그 문제 예시랑 답안을 올려주는데 해설을 안 올려줘요. 근데 사실 문제를 풀어볼 때 그 해설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내가 해설을 보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내가 또 나중에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해설을 어딘가에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그 체코 의대 문제들 풀어보면서 이 노트들에다가 저만의 해설을 또 다 정리를 하면서 이 노트를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럽 의대 입학 시험을 준비를 하기 위한 거는 총 3가지 단계를 이제 거치면서 다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교수님들 자료나 혹은 이제 서적 참고해가지고 내가 잘 참고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직접 그림도 그려본 이러한 이론들이 들어간 나만의 공부 자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런 작은 노트에다가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챕터별로 모두 다 정리를 해서 언제든지 좀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참고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큰 노트에다가 체코 의대들의 모든 엔트런스 exam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나만의 그 해설도 같이 적어보면서 이런 노트 정리를 해보는 것. 그래서 이거 안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빽빽하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다 그 문제 풀어본 거고 이런 정리한 거고. 그런데 네, 그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오늘 한 영상에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선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 방식을 구성을 해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은 물리, 그 다음은 화학, 그 다음은 생물, 이런 식으로 사실 그 각 과목당 공부하는 방식도 조금씩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과목 특성에 맞게 제가 공부한 거를 조금 더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오늘부터 시도를 해본 체코 표현도 한번 같이 배워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각 과목들의 엔트런스 exam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세세하게 준비해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딕프라입니다. 사실 지금 영상 재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원래 그 영상들 시작할 때마다 체코어 알려드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체코어 설명하는 거랑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내용들까지 싹 다 말씀을 드렸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후반부부터 막 영상 녹음이 돼서, 근데 좀 약간 알짜배기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 체코 알려드리는 거 스킵하고 바로 본론으로 제가 그 물리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혹시나 오늘 영상을 이 영상으로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다른 영상에서 전체 과목들을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이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물리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다가 그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공부 자료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블로그를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어떤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는지 보면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블로그가 이제 현재는 제가 메딕프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참 제가 의대 입학 준비할 때
프리메드 프라라고 이제 명명해가지고 운영했던 블로그고, 여기 오시면은 제가 웬만한 그런 공부 자료 같은 거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혹은 제가 오늘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찰스웨이드 입학시험 여기 카테고리 보시면 물리학 있어요. 물리학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목록 열기 누르셔서 30줄 보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포스팅해놨던 내용들이 쫙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SI 시스템부터 해서 여기 19번까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저희 체코 까레르 3학부 의대에서 요구로 하는 물리학 실라부스에 따라서 제가 정리한 이론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영어로 돼 있고,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고 예시도 넣어놨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 다 꼭 알아주셔야 되고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 SI 시스템 관련한 거는 제 3학부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에서 다 나오고, 특히 이 체코 의대 그 입학시험의 물리학 부분에서는 뭘로 진짜 많이 장난을 치냐면 이 유닛 가지고 엄청나게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닛 변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정확하게 알고 계셔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해놨고,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블랭크가 있으면 제가 거기에는 이제 그림 자료나 이미지 자료들을 제가 손으로 직접 그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빈칸이 크게 비어있는 부분은 그런 그림 자료들이 이제 들어 있었다. 근데 여기 자료에는 없다. 왜냐면 제가 다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블랭크 부분도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1번부터 19번까지는 다 이론 정리한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포스팅한 건데 여기 실라부스 들어가시면은 저는 제 3학부 이제 의대이기 때문에 저희 학부에서 요구를 하는 물리학 실라부스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 3학부 의대를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시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이제 맞춰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체코 3학부, 까레르 3학부 의대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 썸네일 배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예시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시 문제랑 답은 있는데 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풀이 적어 놓은 것도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요약 정리. 제가 아까 전에 이 앞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또 요약을 하고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또 이런 식으로 작은 노트에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노트들을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 여러분 진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무조건 다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angular velocity 같은 경우는 제3학부 의대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나온다라고는 하긴 했는데, 이게 angular velocity를 모르면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다른 학부를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신다면은 알아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뭐 work and energy, fluids, heat 이 부분도 진짜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electricity 뭐 이 부분하고 진짜 여기 적혀 있는 거는 다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 블로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공부 자료들을 이렇게 쉐어를 하는 게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블로그에 다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블로그는 구독하고 계시면은 아마 제가 더 이제 자료들 정리되는 대로 더 올릴 거예요. 그리고 혹은 저희 단톡방 이제 참여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저한테 DM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런 자료들 올라올 때마다 안내 드리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혹시나 체코 의대를 입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특히 물리학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제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전에 그 블로그로 보여드리면서도 강조했었던 그 SI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3학부 의대뿐만 아니라 체코의 어떤 특정 의대를 입학을 하시려면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이제 그 SI 시스템에서 베이스 유닛이 되는 것들이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유닛 변환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정말 그걸로, 그러니까 특정 한 문제에서만 그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물리학의 전반적인 문제를 풀 때 유닛 변환하는 거 가지고 장난을 정말 많이 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 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저희가 물리 시험을 한국어로 보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는 거다 보니까 이제 특정 전치사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값이 나왔는데 이게 뭐 is reduced by 1/3라고 하면은, 이게 is reduced by 1/3 같은 경우는 원래 값에서 3분의 1이 감소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 만약에 여기 전치사가 to가 쓰였다, it's reduced to 1/3라고 하면 원래 값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야 하는 값 자체가 전치사가 어떤 것으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완전 이제 그 결과값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푸실 때 특히 뭐 increased, reduced 이런 이제 그 동사들이 쓰이면서 옆에 전치사가 나올 때는 이게 by가 쓰였는지 to가 쓰였는지 잘 보셔야 되고, 다른 학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3학부 의대 입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잘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유닛별로 이제 내용이 다 이렇게 다르게 쫙 나와 있는데, 이제 특정 유닛들 같은 경우는 좀 서로 상호 호환되는 이런 그 유닛들이 있어서 문제 자체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에서는 heat과 관련된 그 내용을 테스트를 하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work and energy 파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에너지가 보통 주어지면 이제 joul로 주어지잖아요, 그 값이. 근데 거기서 파워 값을 이렇게 주면서, 근데 파워가 뭐예요? energy divided by time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heat 파트를 풀고 있지만 그 앞전에 work and energy 이 파트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호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많이 트레이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제3학부 의대를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 물리 요약 정리 올려놓은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이거는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라, 그리고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꼭 그 부분은 무조건 알고 계셔주시고 이 포스팅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물리를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화학을 들고 올 건데, 그 화학은 그 유기화학 파트를 제가 다 수기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쉐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브레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딕 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체코어 알려드리고 영상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체코어로 공식적 혹은 이제 존댓말로 인사를 할 때는 도브리덴이라고 하면 된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인사를 할 때 도브레이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체코 프라하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으실 수 있는 프라하 사투리 혹은 프라하 악센트가 반영된 표현인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쓰는 이제 한국어 표현들을 표준어라고 하고, 그 외 지역에서 쓰는 지역의 특색이 담긴 한국어 표현을 사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체코 같은 경우는 그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를 벗어난 곳에서 오히려 표준어에 가까운 체코어를 쓰는 경우가 많고, 프라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특정 악센트,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영어 알파벳으로 말씀드리면은 Y에 여기선 차르카라고 하는데 기음을 내는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E라는 이제 발음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 이게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이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인사를 할 때도 썼었던 도브리라는 표현이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프라하 사람들은
도브리라고 하는 이 발음을 A로 바꿔서 도브레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귀여운이라는 뜻을 가진 게 로스토밀리라는 게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를 로스토밀레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못생긴이라는 뜻이 오슈클리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오슈클리베이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리고 이제 저번 주를 뜻하는 게 원래 이제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미눌리 티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프랑스 사람들은 미눌레이 테이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은 체코를 많이 들을 계기가 없으시겠지만 나중에 체코에서 의대를 다니시거나 혹은 또 체코에서 살게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뭔가 단어가 A로 끝나는 게 많이 들린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프라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구나. 프라 지역에서의 그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자면 오늘은 제가 까레데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 입학시험 공부를 할 때 케미스트리, 화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3학부 의대에서 프리메드 과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시는 이 케미스트리 수업을 프리메드를 통해서 이제 듣기도 했고 그 입학시험의 메인이 되는 3가지 과목, 물리, 생물, 화학 중에서 솔직히 그 강의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게 화학이었어요.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유기화학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랑 바이오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교수님의 수업을 굉장히 이제 많이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다른 과목 교수진들도 좋았지만 이제 특히 그 제3학부 의대에서 프리메드 강의를 해주시는 케미스트리 교수님들이 진짜 강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무기화학 교수님, 유기화학 교수님 이렇게 두 분 계셨는데 두 분 다 이제 수업을 정말 잘하시고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면 무기화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체계는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라버스 이렇게 따라가지고 수업을 하신다기보다는 그날그날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토픽 가져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거나 혹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특정 문제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론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거나 약간 이런 식이었고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이제 그 의대에 입학을 해서도 이 교수님하고 바이오 케미스트리 쭉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책에 있고 준비해 주시는 그런 자료들이랑 그리고 판서해 주시는 것도 엄청 체계적으로 수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영상처럼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는 한데 그 물리나 생물에 비해서 화학 그 자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inorganic chemistry 파트가 워낙 이제 그 강의가 진행되는 게 그 실라버스를 안 따르고 이제 진행이 됐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제가 어떻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inorganic chemistry 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면서 풀이를 제가 직접 이렇게 다 적어보는 식으로 좀 트레이닝을 했었던 것 같고 organic chemistry 같은 경우는 그 화학식 그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도저히 컴퓨터로 작성을 못하겠어가지고 다 수기로 이제 공부 자료를 만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영상 촬영하고 나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해도 수업을 듣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지금까지 블로그에 올려놓은 자료들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보면서 영상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도 이 프리메드 프라 블로그 들어오셔가지고 아래 내려가시면 찰스 의대 입학시험 있고 그 밑에 화학 케미스트리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목록 열기 누르신 다음에 아마 이거는 10줄 보기만 하셔도 될 거예요. 포스팅 6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3가지 inorganic chemistry 파트는 제가 이것까지만 포스팅을 하고 더 이상 포스팅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포스팅을 했던 이 3가지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실라버스부터 볼게요. 이거는 제3학부 의과대학의 케미스트리 실라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실라버스 자체도 무기화학 파트랑 유기화학 파트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뭔가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공부를 다 하고 시험을 봐보니까 오히려 여기 적혀 있는 게 적게 느껴지는 아무튼 이 부분들이 읽어보니까 다 타당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맞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3학부 우대를 목표하신다면 이 실라부스 따라서 공부해 주시면 되시고, 혹은 본인이 원하시는 학부 들어가셔가지고 실라부스 참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스팅은 저번에 제가 올렸던 것처럼 제3학부 우대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학 기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제랑 답은 있는데 풀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적어놓았던 풀이들 이렇게 다 사진 촬영해가지고 기재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혹시나 이제 좀 더 참고하고 싶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악필은 제가 미리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스팅. 이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컴퓨터로 작업한 공부 자료를 아예 못 만들었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저희 학교 학부에 들어있는 이 케미스트리 공부 자료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 이 내용이 바로 이게 저희 제3학부 의대 홈페이지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여기 케미스트리 공부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포스팅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PDF로 정말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들도 있는데, 이게 제가 좋아했던 올가닉 케미스트리 강의해 주셨던 교수님이 정리한 자료들인데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다 풀이되어 있는 것보다는 뭔가 요약 정리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 쓰셔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본인이 지금 케미스트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적이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세요? 000 Essentials of Medical Chemistry and Biochemistry Textbook 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클릭하시면 이러한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211페이지 정도가 되긴 하는데, 본인이 뭔가 참고할 서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자료 학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료니까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학부마다 원하는 실라부스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특정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개념 정리를 더 하고, 그리고 특정 문제 풀다가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이 내용들 참고하시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교수님들 강의들을 들은 다음에 좀 셀프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학교 사이트에서 공부 자료들 출력해가지고 셀프로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학교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만 참고하셔도 충분히 셀프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케미스트리 공부 자료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이거랑 노트 정리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수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제가 공유를 해도 이제 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하는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해가지고 아마 도움이 많이 안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을 처음 공부를 해본 거였기 때문에 프리메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수업을 집중을 많이 했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한 내용을 그날 바로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한 시간마다 배우는 내용들이 너무나 새로웠고 너무나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하시려면 정말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이거를 정리를 하시는 거를 권고드려요. 만약에 프리메드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케미스트리 공부를 했었고,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노가닉 케미스트리 파트랑 오가닉 케미스트리 파트 각각 5개씩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근데 우선 이노가닉 케미스트리든 오가닉 케미스트리든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케미스트리라는 학문을 공부를 할 때는 기초에만 충실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 케미스트리를 공부를 한 내용은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한 정도까지의 케미스트리였지만,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면서 정말 케미스트리만큼 룰이 명확하고, 그리고 이 룰을 잘 따랐을 때 크게 뭐 예외에 벗어나는 게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간 이제 내용을 공부를 할 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특히 이제 컴파운드 네임들을 이제 네이밍을 해야 되는데 nomenclature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안 한다든지 prefixes 외워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냥 뭐 대충 알고 있겠지 뭐 하고 넘어간다든지. 근데 사실 이러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다른 문제들도 더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inorganic chemistry와 관련된 팁 5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nomenclature. 어떤 식으로 이 inorganic compounds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oxidative state에 따라서 이 compounds를 명명을 할 수 있는가. 특히 이 inorganic chemistry 파트에서는 acid and base 파트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셔야지 나중에 neutralization 화학식과 관련된 calculation을 할 때도 이게 diprotic acid인지 triprotic acid인지 이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계셔 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물리 공부 관련된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었던 내용인데 SI 유닛과 관련된 명확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왜냐면 inorganic chemistry 자체가 계산하는 문제가 아마 최소 6개에서 7개 정도는 나올 거기 때문에 체코 의대에서는 이 유닛 변환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 inorganic chemistry 관련해서도 SI 유닛은 반드시 알고 계셔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inorganic chemistry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acid and base가 차지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 조금 공부를 하셨다면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이 세 가지 이론들 있잖아요. 이 이론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 이론들에 따라서 이제 그 acid와 base의 definition이 어떤 식으로 다른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 주셔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의대 입학 시험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strong acid와 strong base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암기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pH calculation도 꼭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strong acid인지 weak acid인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런 것도 많이 트레이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inorganic chemistry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계산 문제인 특정 컴파운드의 concentration 계산하는 거랑 그리고 molarity calculation 하는 이런 공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에서는 그 화학식 자체가 제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컴파운드들끼리 이런 뭐 화학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그 반드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 이퀘이션 설정하셔가지고 스토이키오메트리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어진 밸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정확한 값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트레이닝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저도 해당됐던 문제인데 그 입학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뭐 찍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뭐 정말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냥 찍고 다른 문제들을 더 열심히 푸시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학부들의 이제 예시 문제 이런 것도 많이 풀어보면서 그냥 그 케미스트리와 관련된 배경 지식 자체를 많이 높여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올가닉 케미스트리와 관련된 팁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놀가닉 케미스트리 때와 똑같아요.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노멘클러처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이 특정 올가닉 컴파운드를 어떤 식으로 명명을 할 것인가 라는 그 룰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특정 화학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메인 체인에 있는 카본 개수가 몇 개인가, 그리고 싱글 본드, 더블 본드, 트리플 본드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substituent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특정 컴파운드를 어떤 식으로 명명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prefixes들은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organic chemistry 문제를 풀 때 최소 2문제 이상은 나오게 될 내용이 바로 isomers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아이소머스 같은 경우는 스트럭처럴 아이소머스가 있고 그리고 스테레오 아이소머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문제에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오가닉 컴파운드를 주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structural isomer인지 아니면은 stereo isomers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 isomers를 구분하는 큰 두 가지 분류도 있지만 그 내에서도 이제 특정 컴파운드의 관계가 tautomers인지 아니면은 뭐 enantiomers인지 혹은 cis transform으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정말 좀 자주 나올 만한 그런 예시 같은 거는 암기를 해놓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 입학시험 관련해서도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이건 좀 나중에 의대를 입학해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도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조금 자주 나오는 그런 오르가닉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커먼 네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저희 의과대학 교수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나중에 의대 수업하게 되면은 이 엔트런스 exam을 합격한 학생들은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다 커먼 네임으로 쓰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입학시험 통과하시고 학교 들어가시기 전이신 분들도 이제 좀 학교 가기 전, 학기 시작하기 전에는 좀 커먼 네임은 좀 미리 트레이닝을 하고 그 케미스트리 정도는 좀 다 한번 리뷰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케미컬 리액션 구별하는 방법도 잘 알고 계셔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게 특정 화학 반응을 이렇게 예시로 주면서 이게 elimination인지 혹은 뭐 neutralization인지 esterification인지 이런 거 구별하는 그 문제들도 그 organic chemistry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특정 그 chemical reaction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예시는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이런 거 좀 미리 써놓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케미스트리, 특히 올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정말 화학식을 많이 써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점점 더 공부를 하면 하게 될수록 그냥 이거를 눈으로 봐서만 습득하기에는 어려운 단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헤테로사이클릭 컴파운드랑 그리고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제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컴파운드 자체가 막 엄청 길어지고 막 커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파트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이 부분이 좀 헷갈린다, 이 부분 잘 알아야 되겠다, 명확하게 외워야 되겠다라고 싶은 부분들은 많이 그려보시고 손으로 많이 트레이닝해서 이거를 머리에 넣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까레대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케미스트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팁들이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는 생물 내용으로 이제 공부 방법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호이, dobry den, 쌤 메딕 프라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딕 프라하입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간단하게 체코어를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금방 제 소개를 했을 때 쌤 메딕 프라하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 쌤이라는 뜻은 영어로 설명하자면 1인칭 주어에 쓰이는 비동사인 am을 뜻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원래 풀로 이 표현을 쓰자면 체코어에서 I를 뜻하는 야, 그리고 M을 뜻하는 쌤, 그래서 야이 쌤 메딕 프라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 쌤이라는 동사가 쓰인다는 말 자체가 1인칭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보통 이 야를 생략을 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두 표현 다 맞아요. 야이 쌤 블라블라 해도 되고 쌤 블라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조금 더 플루언트하게 이제 말을 하고 싶으면 야를 생략을 하고 쌤 메딕 프라하, 쌤 길동, 쌤 철수, 쌤 영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쌤이라고 하는 동사가 본인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비동사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비동사 옆에 형용사를 붙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I'm happy, I'm tired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체코어에서도 이 쌤 동사 옆에 형용사를 붙여서 쌤 슈체스나, 쌤 우나베나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체코어 알아보았고요. 본격적으로 이 체코 까레데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한 공부 영상 마지막인 생물, 바이올로지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그 화학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설명하느라 영상이 엄청 길었는데 이 생물은 공부 자료랑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을 좀 빵빵하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까레데 의대 입학시험 생물, 바이올로지와 관련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양이 겁나 많다. 진짜 제 체감상 이 생물 공부량을 그 앞선 그 공부 이제 토픽이었던 물리, 화학 합쳐놓은 것 정도로 진짜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엄청 놀랐던 거는 생물 공부 수준 자체가 진짜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체코랑 대한민국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프리메드 수업하면서 의대 교수님들하고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주제인데,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체코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교육 체계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공부를 한 다음에 대학교를 가고 뭐 치의대나 약대 혹은 건축학과 등과 같이 이제 특별하게 6년제 혹은 5년제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학사를 취득을 하기 위한 대학교 공부 기간이 4년이잖아요. 근데 체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묶어서 이제 9년을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하고요. 이거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고등학교를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하고 이제 4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체코의 세컨더리 스쿨도 학교 타입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뭐 예만 잠깐 들자면 이제 세컨더리 스쿨 자체에서 학생들이 아예 전공을 정해서 이제 그거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바로 그 분야로 일을 할 수 있는 뭐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을 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 혹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아카데믹한 공부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곳을 보통 김나지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인문계 고등학교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체코에서는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학사를 취득하는 기본적인 이제 공부 연한은 3년입니다. 그래서 체코에서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으로 가고 여기서 고등학교 교육을 4년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커리큘럼보다 1년을 더 길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생물, 화학, 물리 중에서 특히 이 생물 공부 수준이 정말 깊이 있게 배웁니다. 이제 저도 그 고등학교를 저도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저도 생물 1까지 수능을 봤었거든요. 당연히 생물 1보다는 거의 진짜 겨루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있는 수준의 공부를 하는 게 확실히 맞고, 그래서 이제 의대 교수님들도 이 체코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체코 의대 입학시험 생물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와, 이거를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정도까지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보시면 뭐 거기서 거기겠지 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한번 해보시잖아요. 이거 100% 공감하실 겁니다. 체코 의대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저랑 공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이거 노트 정리 빼고 그리고 문제풀이 빼고 기본적으로 공부했어야 했던 내용들이 이 정도가 되고요. 이제 공부를 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문제가 사실 조금 더 간단하기는 합니다. 간단한데, 간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을 공부를 아예 안 하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진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 이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미쳐버린 이 생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블로그 포스팅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는 아실 겁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메드 프라하로 들어오셔도 되시고 제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오셔서 찰스 의대 입학시험 카테고리에서 찾으신 다음에 생물학, 바이올로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록 열기 누르시면은 여기에 30줄 보기로 클릭을 해도 제가 거의 2페이지가 넘는 정도의 공부 자료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3학부 의대에서 제공해주는 그 공부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 방식대로 이제 다시 정리해서 한국어 해석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올려놓은 자료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고,
오늘 영상에서 체크할 거는 여기 상단에 4가지만 볼 거고, 우선은 실라부스부터 보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물학 바이올로지 제3학부 까레드 의과대학 생물 입학시험 실라부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번부터 40번까지 이 토픽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내용들 모두 다 프리메드 수업할 때 다 다루고요. 한 토픽도 빠짐없이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그 문제가 좀 깊이 있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세세한 부분까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셀 바이올로지가 나오는데 와 이것도 진짜 굳이 이렇게까지 배워야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의 셀 바이올로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제네틱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네틱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칼큘레이션 나오는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초점으로 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계통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21번부터 보이실 건데 여기가 진짜 너무 거의 의대 공부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정말 전계통을 다 배우고 심지어 굉장히 좀 세세하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누면 셀 바이올로지, 그다음에 제네틱스, 그다음에 이 신체 전계통 3가지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입학 시험 문제 해설 이거 그 의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그 문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입학 시험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문제가 길었고 그 뭐지? 사지선다에 나오는 내용들도 훨씬 더 내용이 길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생물학 쉽게 생각했는데 조금 약간 배신감 들은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여기 제가 그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했었던 이제 내용들 다 적어놨으니까요. 이거는 다무시 봐주셨으면 좋겠고 30문제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 그 다음에 수기 요약 자료.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내용들 있죠. 지금 그 생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했어야 됐던 그런 이론 내용들, 이 내용들을 한 챕터마다 다시 요약 정리를 한 거거든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혼자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될 때 이 정리된 내용이 없으면 너무 많은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챕터를 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이게 여러분 요약 정리된 겁니다. 진짜 양이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셀 바이올로지부터 해가지고 제네틱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체 그래서 노트 하나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체 전개통 나오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거의 나는 공부하면서 든 생각이 의대 1학년 정도 수준까지 진짜 커버하겠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저희 제 3학부 의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제가 금방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론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이는 파일들을 실제로 프리메드 강의할 때도 다 쓰는 내용들이어가지고 저는 매 수업을 갈 때마다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저는 좀 아이패드에다가 필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다 사이트 들어가면 있으니까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특히 거기에 Biology and Genetics in Questions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공부 우선 이론 공부 하시고 나서 이거 한번 꼭 봐주세요. 이거 진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자료여가지고 저도 공부할 때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 갈 때마다 프린트 해가지고 갔었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제 블로그에다가 공부 자료도 정리해 놓은 거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체코 까레데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바이올로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팁 한 가지 말씀드리고 좀 영상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양이 정말 많고 그리고 시험에서도
어떤 부분이 나올지를 전혀 약간 예상을 못하는 과목이에요. 왜냐면 그 제가 아까 전에 블로그 포스팅으로 보여드렸던 그 제3학부 의대에 있는 그 30문제 있잖아요. 그 실제로 제가 엔트런스 exam 봤을 때 거기서 겹쳐서 나오는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토픽 설정하기도 너무 좋아. 왜냐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권고드리는 한 가지 사항은 그냥 많이 읽어보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아니면 뭐 쉬는 시간에 중간중간에 인스타그램 뭐 쇼츠 뭐 이런 거 보는 것처럼 릴스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생물과 관련된 내용들은 옆에다가 출력해 놓으시거나 혹은 본인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지 나중에 시험에서 예측하지 못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이 영상이 9월 초 정도에 올라오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9월 중순에 이제 Official Enrollment Day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프리세메스터로 9월 중순부터 이제 체코어랑 화학 공부하고 10월부터 공식적으로 학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조금 더 정보 전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체코 현지에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다면 조금 더 열심히 촬영해가지고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